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세계 질서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았는데 금과 은값은 오히려 곤두박질 쳤습니다. 1973년 이후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에서는 유조선들이 폭파되고 있습니다. 폭격 당시 5,419달러였던 금은 현재 5,085달러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96달러를 찍었던 은값도 82달러로 주저앉았습니다. 대중은 위기가 끝났다고 착각하죠. 레이 달리오의 눈엔 다릅니다. 진짜 폭풍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금값이 떨어진 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가격 억제 기세가 곧 반전될 거란 사실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반격이 시작되면 3월 초의 폭등은 그저 예고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2026년 3월 13일 달리오가 내린 진단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40년 경력의 대가가 현대사의 모든 위기를 뚫고 분석해낸 시장의 맨얼굴입니다. 전쟁 초기 금값이 왜 먼저 꺾이는지, 그 뒤에 무엇이 오는지 모르면 퇴직연금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구독하고 집중하십시오. 대중의 오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공개합니다. 때는 3월 2일 새벽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적고와 동시에 금은 5,419달러로 치솟았고 은값은 96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유가도 13% 폭등했습니다. 언론의 선동에 속은 개미들은 고점에서 금을 사들였습니다. 5,400달러의 금과 95달러의 은, 그리고 고점의 방산주에 전 재산을 던진 겁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이 숨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금과 은값은 순식간에 7% 이상 폭락했습니다. 3월 13일 현재 금은 5,085달러, 은은 82달러입니다. 전쟁 전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추격 매수자들은 수렁에 빠졌고 관망하던 이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값이 6,500달러 간다던 언론들은 이제 왜 금이 안 오르냐며 깃북을 치고 있습니다.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패턴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당신이 볼 숫자는 5,085가 아닙니다. 바로 0.4에 주목하십시오. 금값이 폭등하던 3월 2일 아침, 미국 제10년물 금리가 바닥에서 급등한 수치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을 말하죠. 국채금리가 0.4%나 튀어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변한 거죠. 이 국채금리의 상승이야말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금값을 짓누르는 가장 강력한 앞잡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금값을 6,500달러로 보낼 줄 알았던 전쟁이 오히려 금값을 억누르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인플레 기대감과 달러 강세가 결합하여 단기적으로 금과 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고 결국 귀금속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유가 상승, 달러 강세, 금값 하락. 이것이 3월 2일부터 작동한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고점에서 금을 산 개미들은 이 역학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달리오는 지금의 하락을 거대한 도약전의 셋업으로 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랠리의 전조입니다. 고작 2주짜리 반등이 아닙니다. 10,000달러를 24만 3,000달러로 불렸던 7년의 대세 상승장입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음을 깨닫는 순간 불은 붙습니다. 1973년을 보십시오.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4배 뛰자 금값도 폭등 후 조정을 거치며 횡보했습니다. 대중이 금은 끝났다고 외면하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때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유가가 110% 오를 때 금은 150% 폭등했습니다. 1980년까지 금은 2300% 상승했습니다. 충격 직후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질 때 터진 겁니다. 중앙은행이 통제 불능인 인플레이션을 확인한 순간 금값은 상상을 초월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지금 2026년 3월의 구조는 1973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폭발력을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이는 영구적인 오일 쇼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기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기회목을 끊었습니다. 100척 이상의 유조선이 멈췄고 이미 선박들은 공격받았습니다. 공급망 붕괴는 이미 현실입니다. 유가는 곧 $100를 돌파할 것이며 골드만삭스는 이미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됐다고 경고합니다. 봉쇄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비용은 핵심 물가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입니다. 금리가 고공행진하며 연준은 덫에 갇혔습니다. 이 억제 기제가 터지는 순간 금값의 폭주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금값을 억누르는 이 조작된 메커니즘도 이제 수명이 다 있습니다. 시장이 연준의 고금리 엄포를 믿어줄 때나 통하는 시한부 마법일 뿐이죠. 보십시오. 미국은 올해에만 구주 2,2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4 내지 5%의 고금리로 차환해야 합니다. 이자만 1조 달러를 넘겨 국방비마저 앞질렀습니다. 36조 2천억 달러의 빚더미 위에서 고금리를 고집하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살행위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민낯을 깨닫는 순간, 즉 인플레이션 방어와 국가 부도 방어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찰나에 유가는 치솟는데 국채 수익률은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바로 금값을 억눌러온 댐이 무너지고 거대한 역류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반등은 가공할 위력일 겁니다. 오일 쇼크가 부른 인플레이션과 부채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통화 정책이 동시에 금값을 밀어올릴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1979년의 재림입니다. 이미 JP모건은 이 폭발적 조합이 가져올 구체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2026년 말 금값은 온스당 $6,300, 도이치방크는 $6,000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은시장의 괴리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기회죠. 은값은 3월 2일에 $96 40센트까지 폭등했다가 장중 87달러 선으로 7%나 급락했습니다. 은은 투자와 산업재라는 두 얼굴을 가졌습니다. 전쟁 공포는 투심을 자극하지만 유가 폭등은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아 산업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의 변동성이 금보다 훨씬 격렬한 겁니다. 지금의 82달러는 하락장이 아니라 지난 고점들을 거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6년 연속 이어진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지지선 테스트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코맥스 재고는 2020년 정점 대비 64%나 증발했고 중국은 이미 은을 전략자산으로 묶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72달러 지지선에서 확인된 강력한 반등은 은값이 전고점인 120달러를 향해 폭주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2025년 말에 완성된 컵앤핸들 패턴은 이미 거대한 상승 파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6년에는 120달러를 뚫고 150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전쟁 중에 안 오른다며 팔아치운 개미들은 대세 상승장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단순한 눌림목을 하락장의 끝으로 오해한 것이죠. 6년째 이어진 공급난과 재고 고갈이라는 본질은 단 1mm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맥스의 재고 증발, 중국의 통제, 태양광과 인공지능, 국방 수요는 여전합니다. 변한 건 오직 가격표뿐이며 본질과 가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레이 달리오가 40년간 지켜본 결과 대중은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감정이 유동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고 구조적인 조정이 올 때 겁에 질려 투매합니다. 그러곤 진짜 폭등이 시작될 때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죠. 그의 분석은 치밀합니다. 지정학적 일기 속 금과 은의 단기 가격은 오일에 반응하는 달러,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따른 국채 수익률, 그리고 투기 세력의 물량에 결정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금값은 단 2주 만에
5,419달러에서 5,085달러로 뚫렸던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쇼크는 이미 시스템 깊숙이 인플레이션을 박아넣었습니다. 36조 2천억 달러의 빚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는 무능한 당국, 그리고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갈아타는 글로벌 채권국들. 지난 3년간 각국 중앙은행은 역사적 규모로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달리오가 말하는 화폐 역사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위기를 관리하며 얻은 단 하나의 불변하는 진리는 금의 단기 가격과 구조적 가치는 늘 따로 논다는 사실입니다. 단기 가격은 달러의 향방과 부채 수익률, 그리고 월가 트레이더들이 주무르는 기계적인 상관관계에 의해 춤을 춥니다. 수천 개의 트레이딩 데스크가 달라붙어 착취하는 그 가격은 진짜 가치가 아닙니다. 구조적 가격은 부채 사이클, 화폐 시스템의 신뢰도,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매집의 무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정에 휘둘려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이들은 결국 단기적인 신기루를 거래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JP모건의 6,300달러 목표가와 작년에만 863톤을 매집한 중앙은행의 행보를 읽는 이들은 구조적 가치를 봅니다. 그들은 5,085달러에서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만들어준 절호의 매수 기회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1973년과의 평행이론은 결론은 맞지만 타이밍에서 대중의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당시 금값은 1년 만에 폭등한 게 아니라 1971년 이후 9년에 걸쳐 23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도화선이었다면 1979년의 2차 쇼크는 가족 배달이었습니다. 그 변동성을 견디며 끝까지 보유한 자들만이 모두가 위기가 끝났다며 금은 끝났다고 떠들 때 버틴 자들만이 그 거대한 수익을 독식했습니다. 고점에 올라탔다가 눌림목에서 도망친 이들은 2300%의 기적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방향은 맞았어도 시간의 축을 이해하지 못한 대가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오늘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값이 5,085달러라며 실망하는 투자자들은 이미 이 거대한 서사의 결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의 경험상 충격 직후 2주간의 성적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달러와 국채금리가 동시에 튀어오를 때 금은 늘 숨을 죽였습니다. 진짜 확인해야 할 신호는 부채 수준, 중앙은행의 매집, 그리고 실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토대가 무너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 3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사상 유례없는 평화 시기 최대 부채 위에 오일 쇼크라는 인플레이션 폭탄이 하나 더 얹어진 꼴입니다. 금값을 누르는 스프링은 터지기 직전까지 팽팽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이런 구조적 압력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폭발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만약이 아니라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팔지 않고 버티는 자들만이 살아남습니다. 3월 13일의 시장 지표는 레이 달리오가 경고했던 그 궤적을 정확히 따르고 있습니다. 금값은 5,085달러, 은값은 82.34달러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가격을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57대 1까지 압착되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폭발이 임박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비율이 극점에 달했다가 꺾일 때 은은 금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더 가파르게 폭등했습니다. 비율이 57까지 좁혀진 것은 은이 시장을 주도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초반 9주 동안 금값이 100달러 이상 요동친 것만 17번이 넘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런 변동성은 단 14번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조작된 가격과 실물 경제의 가치가 40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 거대한 격차는 서서히 좁혀지지 않습니다. 곧 파괴적인 충격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JP모건은 금값이 6,3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봅니다. 도이치방크 역시 6,000달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지표가 아닌 가격 억제 기전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붕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통제 시스템도 영원히 진실을 가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85달러 위에서 구공행진 중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는 마비되었습니다. 3월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의 만기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중앙은행들은 작년 한 해에만 863톤의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했음에도 그들은 매집을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하수들은 5,419달러에 사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5,085달러로 밀리자 확신을 버리고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 같은 진짜 전문가들은 지금을 놓칠 수 없는 매집의 기회로 봅니다. 일시적인 가격 억제는 강세장의 본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역학관계, 그리고 JP모건이 주목하는 부채 위기의 본질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예약관리자의 76%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값은 조만간 6,000달러에서 6,500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세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짜 가격과 진짜 가치 사이의 거리, 그리고 지정학적 충격이 만들어낸 마지막 기회의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13일 5,085달러라는 가격에서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해협은 불타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묶었으며 미 재무부는 9조 2천억 달러라는 거대한 빚더미를 돌려막아야 합니다. 1973년의 하락전을 견딘 자들은 9년 뒤 자산을 24배로 불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970년대의 대폭등을 이끌었던 모든 조건이 지금 이 순간 재현되고 있는가? 모든 데이터와 거대 자본,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한 목소리로 그렇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확인을 기다리는 사이 이미 JP모건과 도이치방크는 막대한 양의 금을 확보했습니다. 은의 공급 부족은 벌써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락장이라며 등을 돌릴 때 진짜 기회는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가올 폭풍을 짐작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